귀향이라고 했죠. 네. 언제 떠났는데?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입학하면서부터 영어를 떠났습니다. 그게 몇 년 전이에요, 그럼? 제가 03학번이니까 2003년도? 2003년도에 떠났다. 그때 나이가 얼마였죠, 그럼? 20살. 20살. 네. 지금은? 지금은 39, 만으로는 38. 그러면 귀향이 귀향한 지는 18년 만에? 16년 만에. 왜냐면 지금 귀향한 지 3년 차니까. 아, 3년 차네 벌써. 16년 만에. 벌써 3년 차네요. 6년. 네, 16년 동안 타지 생활을 했죠. 이주민으로. 그러니까 그 전에 영어라고 지금 영어라고는 차이가 있어요? 제가 떠나기 전 고등학교 생활을 했던 영어가 제가 3년 전에 다시 온 영어는 많이 바뀌었죠. 어느 점이 제일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의식주 생활에 있어서 의식주 생활에 있어서 패스트푸드점이 없었어요. 뭐 롯데리아라든지 뭐 맘스터치라든지 그런 패스트푸드점이 없었고, 또 문화생활 즐길 거리도 영화관이 생겼더라고요. 소극장이긴 하지만 영화관, 실시간으로 지금 도시 사람들이 상영하고 있는 영화를 볼 수 있는 곳도 생겼고. 그 자리가 권투 도장이었다고. 네, 맞아요. 저희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방과후 활동이라든지 운동하는 친구들이 사용했던 권투, 복싱, 체육관이었어요. 체육관. 되게 어려워. 그래서 일단 문화생활부터 먹는 거부터, 그리고 도로, 주차장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저희 집에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자동차가 없어가지고 뭐 차도에 대한 뭐 주차장에 대한 그런 걸 잘 몰랐지만 이제 뭐 방학 때라든지 아니면 직장인이 돼서 와서 이제 또 그때는 부모님도 차도 생기고, 예전이랑 정말 다르게 영월에서는 꼭 자동차가 있어야겠구나. 왜냐면 타지생활 서울에서 살다 보면 차가 필요 없거든요. 오히려 불필요한 존재, 애물단지가 돼버리는데 주차하기 힘들고. 근데 영월에서는 차가 꼭 있어야 돼요. 가까운 거리든 먼 거리든 차로 너무 편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게 그 차이가 되게 크게 느껴지는 모양이네. 고등학교 때는 뭐 그냥 학교, 집, 뭐 PC방, 학원 이 정도니까. 고등학교 때 집도 거기였어요? 네,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제가 태어난 곳이고 계속 거기 살았는데. 고등학교 때 그럼 걸어서 얼마 안 걸렸겠네? 그렇죠. 저는 점심시간에도 집에 와서 먹고 막 급식 세대였는데 급식 안 하고 제가 몰래 급식비를 다른 데 써먹고 그리고 점심때 집에 와가지고 그냥 라면 끓여 먹거나 집에서 먹고 갈 정도로 가까웠어요. 그거는 지금 얘기한 건 물리적 환경의 차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물리적 환경의 차이가 많이, 인프라가,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인프라가 많이 좋아졌고, 심리적인 거라든지 아니면은 문화적인 거라든지 그런 거는 처음에 1년차 때는 못 느꼈어요. 왜냐면은 자기 환경에 따라, 자기가 처해진 입장에 따라서 영월이 보이는데, 저는 영월에 와서 민박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 노가다만 했거든요. 집수리하고 벽지 뜯고 가벽 설치하고 막 전기공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영월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오늘 공사가 이만큼 했네, 공사했으니까 친구들 저녁에 친구랑 삼겹살 소주 한잔 해야지. 그 생활을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영월이 뭐 어떻게 변했는지 뭐 관심도 없었고. 그때가 영월이 문화도시를 준비하는 1회차였어요. 아하. 그때가. 그러네. 그리고 2년차 때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청년들이랑 술 먹는 거 좋아하니까 청년들이랑 만나서 술 먹으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다가 청년 소식지 쑥덕쑥덕이라는 걸 만들게 돼서 이런 청년들이 귀농을 했고 영월에 있는 청년들은 이런 청년들이고, 그렇게 해서 그걸 3회차까지 발행하고 하고, 그리고 뭐 문화도시 준비하면서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청년들과 같이 그런 거를 그렇게 활동하면서 영월에서 이런 청년 활동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청년들이 이렇게 움직여야지 좀 지역에 활력이 생기는구나, 그걸 알게 됐고,
이 공사를 잠시 멈춰두고 청년들과 술 먹고 청년들과 같이 인터뷰하고 청년들과 같이 뭔가 사진 전시하면 같이 보러 가고 뭐 다른 거 하면 보러 가고 이런 식으로 2년차 때는 생활하고 3년차 때는 그런 경험에 의해서 관광 두레가 돼서 지금 이제 영월 관광을 지역 주민 스스로가 문제점을 찾고 해결 방법을 될 수 있는 지역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영월 관광두레 지역 PD가 된 거죠. 그러니까 관광두레 PD, 영월 최초의 영월 최초 이제 처음으로 선정이 됐으니까. 관광두레 주민사업체를 발굴하고 그 관광두레를 영월에 알리고 이제 영월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돌아오기 전까지는 뭐 하고 지냈어요? 일단은 대학교를 졸업했고요.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취직을 못할 것 같아서 해외 도피로 3개월 동안 유럽 10개국을 자전거 여행을 하고 그리고 유럽 10개국? 네, 유럽 10개국 3개월 동안 자전거 여행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는 글로벌 시대다. 영어를 배워서 이제 한국에서 취업 못할 것 같으니까 나가야겠다. 근데 또 한국으로 들어오니까 영어 공부는 무슨 친구들이랑 만나서 술 먹고 이러니까 또 흐지부지 되면서 프리랜서로 어쨌든 과 전공 살려서 프리랜서로 일하다가 그리고 야놀자라는 숙박 플랫폼에서 앱 기획이랑 마케팅 쪽에서 일하다가 야놀자. 예, 그리고 이제 거기 퇴사하고 프리랜서로 생활하다가 그리고 제주도에 가서 그냥 쉬는 동안에 서핑만 즐기고 와야지 한 달 정도. 근데 그게 한 달이 1년 되고 1년이 3년 되고 해서 제주도에서 서핑 욜로족으로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영월로 돌아왔어요. 맞죠. 일단 저는 그런 과도까지만 서울에서 영월 촌놈이 서울 가니까 서울 친구들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네. 근데 과도 디지털 콘텐츠학과라는 디지털에 되게 적합한 과를 다니다 보니까 나를 PR 해야 되는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먼저 스스로 알려야지 사람들이 나를 찾아주고 내가 거기서 맞는 일을 할 수 있구나 해서 저는 그러니까 결국 관광두레 PD를 하기 위해서 그걸 다 거친 것 같은 느낌이 드네. 그렇죠. 결국은. 왜냐면 저는 대학교 때부터 블로거도 했었고 대학교 때 뭐 영삼성, 뭐 LG, 뭐 헤지스 다양한 뭐 국토대장정이며 다양한 거를 대외 활동으로 다 이미 홍보대사라든지 대학생 홍보대사라든지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렇지. 해외여행도 했고 제주도에서도 3년을 버텼고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관광두레와 같은 삼촌 PD라는 걸 지원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떨어졌죠. 삼촌 PD가 됐었으면 전 영월에 안 왔겠죠. 영월에 다시 귀향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됐네요. 영월 입장에서 보면 되게 그 엄청난 인재가 다시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저같이 특이한 캐릭터도 한 명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월에서 젊은 사람을 찾으려면 자기처럼 이렇게 백그라운드나 경쟁력이나 어떤 이런 거를 경험이나 이런 걸 가진 사람을 찾을 수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많은데 그분들은 그냥 은둔형 아니면은 자기를 PR하거나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성격. 왜냐면 영월이 그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살고 싶고 뭔가 나는 간섭받지 않고 싶은 곳일 수도 있거든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더 블루오션이죠. 왜냐면 서울이든 제주도든 나 이렇게 살고 있어 알아봐줘 하는 청년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영어는 그런 청년들이 별로 없죠. 그러면은 제가 요만큼만 해도 더 돋보일 것이고 그럼 나를 찾는 사람들은 더 많을 것이고 제가 관광두레 PD가 될 수 있었던 건 영월이었기 때문에 된 거고. 그러니까 그 말이지. 그리고 영월 그 정도의 어떤 경험이나 의욕이나 뭐 나름 무기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영월에서 계속 있기가 그 당시에는 되게 힘들었을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업체도 없었고 야놀자 같은
회사가 있을 일도 없었을 테고, 그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젊은 청년들이 다 이제 영어를 떠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면이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지금 영어를 해서 자꾸 젊은이들이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니면은 영어 지역 대학을 나오고 자꾸 나가는 이유는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요. 충분히 영어에서도 그런 경험을 좀 했더라면 얼마든지 자기가 자립할 수 있고 뭔가 계속 지속 가능하게 영어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을 텐데 아직 영어 청년들한테 그런 것들이 부족한 환경이에요. 환경이 부족하다. 환경. 맞아요.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 가르쳐 줄 수 있는 뭐 조그마한 소상공인 기업이더라도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 계속 밖에 나가서 배우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밖에 나가서 배워서 돌아왔고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뭐 기농, 기촌, 기향 여러 청년들이 지금 영어에 관심이 많아서 뭐 예를 들어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되고 이제 내년이면 법정문화도시가 될 거라고 확신하는 것처럼 그리고 영어를 올해 강문도리로 뽑혔고 그리고 또 청년마을에서 해안부에서 하는 게 또 영어를 상동해서 또 됐고 그 과정들이 이제 영어에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들어오고 있고 뭔가 시도해보고 있다는 걸 반증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청년들이 이제 앞으로 밑에 후배 청년들에게 조그만한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든 아니면 손잡아 주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그렇게 계속해서 나름 이제 토대 기반이 마중물이 돼서 역할로. 더 뻥 터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영어로 다시 돌아오게 된 이유를 딱 하나만 꼽는다면 뭐예요? 뭐 부모님? 부모님? 부모님. 어머님이 특히 많이 애를 쓰셨다는 소리를 내가 얼핏 들었는데. 왜냐면 워낙 혼자서 너무 자유분방하게 자유로운 영혼처럼 지내니까 그럼 차라리 영어를 알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럼 다시 돌아온 거에 대해서는 별로 후회는 없고? 후회도 있고 후회는 뭐예요? 후회도 있고 기회였던 것도 있지만 일단 후회는 역시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건 아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왜냐면 아직도 아이처럼 본다? 뭐 물론 그런 것도 있고 20대 이후에 계속 따라서 지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영어를 오니까 부모님의 간섭 그리고 부모님의 주변 사람들의 눈치 그리고 저의 어쨌든 가족 관계 위에 누나 셋인데 누나 셋의 친구들 그리고 저의 친구들 그런 촘촘한 관계 속에서 오는 저의 자유로움이 힘든 거죠. 좋은 점은 아까 말한 것처럼 기회가 많다. 그게 느껴져요? 기회가 많다는 엄청 많죠. 저는 그래서 주변에 얘기를 해요. 너가 뭐 경기도가 됐든 서울이 됐든 원주 뭐 이런 영어는 38,000의 작은 지방이지만 인구 소멸 지역이기도 한데 다른 도시에 사는 친구들에게 너가 그렇게 열심히 살 거면 영어를 해서 열심히 살잖아? 넌 더 빨리 클 거야. 인정받을 거야. 다만 기존에 인프라가 있으면 만약에 부모님이 여기 살고 있으면 좀 더 편할 수 있는데 그게 3년 전과 올해 또 달라져요. 어떻게? 왜냐면 3년 전에는 예를 들어 영어를 지자체에서 하는 공모 사업이 4명을 뽑아요. 근데 2명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4명을 뽑으면 한 4-5명은 지원해요. 그만큼 청년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가 기회구나 해서 많이 지원하는 걸 저는 그런 데이터만으로도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향을 할 만한 영어의 출신 젊은이들이 아직 많이 나가 있을 텐데 그 친구들 지금 아까 얘기했지 야 너도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와봐 라고 권할만 해요? 저는 절대 안 권하죠. 왜? 부모님이랑 같이 지내야 되니까. 근데 예를 들어 제가 나이는 뭐 적지 않은 나이지만 결혼한 친구들이 있고 결혼 안 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결혼한 친구들한테는 너 와라. 오히려 애도 봐주고 뭐 너한테는 더 득이 많다. 그럼 고민해 봐야지 좀 더 준비하고 갈게 이런 긍정적인 피드. 결혼 안 한 친구들은
그거 하면 뭐해. 심심해. 할 거 없어. 그래서 오히려 더 부정적인. 네. 지금 출양해가지고. 근데 입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막 제 친구들은 막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도 많고, 그러니까 너 오면은 애 봐주지. 너 친구들이랑 술 마실 수도 있지. 그리고 여기서 뭐 부모님 가업을 있거나 너가 하고 싶은 거 여기서 사업을 해도 오히려 잘 될 수도 있어. 오히려 똑같이 노력했을 때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어. 그냥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게. 이런 피드백인데, 싱글인 친구들, 그게 남자든 여자든, 그거 하면 심심해서 안 돼. 또 대도시에서 경험도 좀 있고, 나름 뭔가 좀 노하우도 쌓이고 이런 친구들은 영어로 비향을 하면 괜찮겠다. 기회는 충분히 있다. 기회는 충분히 있다. 그 기회는 무슨 기회를 생각하는 거야? 일단 귀향이라는 전제 조건 값은 이미 내적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인적 인프라. 예, 그 네트워크가 이미 있고, 그리고 분명히 부모님 집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쉽게 거주할 수 있는 집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맨 땅에 헤딩해서 집을 구하고 일자리를 찾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어요. 귀향 청년들에게는. 귀촌한 젊은 친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역시 집, 거주. 네, 그리고 일자리. 근데 그런 것들이 어딜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거는 절대 지금 영월에서 되게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리고 잘하고 있는 청년들을 만약에 10명이라고 치면은 5명이 귀향 청년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 부모님이 자리를 잡고 있거나, 그리고 그런 알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도움도 더 편하게, 굳이 홍보하지 않아. 너 내려왔어. 너 이런 거 잘하잖아. 이런 것처럼 귀향 청년들에겐 나쁘지 않은. 네. 귀향 청년들이 더 메리트가 있다. 당연하죠. 자기만의 컨텐츠가 있는 사람이 물론 있지만, 그런 걸 그냥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귀향 청년들에게 훨씬 더 메리트가 있죠.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건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 청년들이 편안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뭐 공간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커뮤니티. 왜냐면은 지역에서 대도시가 됐든 영월도 마찬가지로 맘카페는 어딜 가든 있어요. 근데 왜? 그리고 노인정, 마을회관은 시골에도 어디 가든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 지금 뭐 MZ 세대는 좀 너무 내려갔고, 그럼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까지 얘네들은 대체 어디 있는 건가? 얘네들이 지금 뭐 이야기 나누거나 얘네들끼리 뭔가 고민을 해결하거나 뭐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런 걸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그 나이 때 청년들이 좀 더 쉽게 유입을 하고 그 친구들의 고민을 듣고 해결거리를 내부에서 얘기를 해서 뭔가 찾으려고 할 수 있어서. 그게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노인정처럼 청년정? 이게 이제 말할 때 청년답게 만들면 뭐 그런 공간, 일단 아니면 그런 공간? 물리적 공간이 됐든 아니면 사이버 온라인 공간이 됐든, 사이버 공간보다는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는 게 훨씬 더. 근데 저는 일단 둘 다 없으니까. 둘 다 없으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영월군에서 청년들을 유입을 하려면 뭐 지금 주거 문제도 뭐 물론 지원도 해줘야겠지만, 그런 청년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인프라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다들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차피 나가니까 그 어린 20대 초반에부터 20대 중반까지는 신경을 잘 안 써요.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영월에서 청년이라고 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20대 중반부터 30대 후반, 40대 초반까지인데, 그 청년들은 또 법적인 기준에서 또 청년이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영월은 이번에 입법 예고가 했고 45세까지 청년인 거를 발의를 했고, 이제 첫 번째 목적은 저는 언제나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너 기양 왜 했어? 너 기촌 왜 했어? 기농 왜 했어? 근데 분명히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즐거우려고 오는 거거든요. 영어를 선택했던 이유에는 즐거움, 자기가 여기 살고 싶은 핵심 가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람 욕구에 무조건 즐거움이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즐거움에서 노는 것도 있지만 쉬는 것도 있고 간섭 안 받는 것도 있고, 근데 그 핵심은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자기가 이걸 왜 선택했는지 그 즐거움만 변하지 않는다면 계속 지속 가능하게 행복한 그러니까 귀한 기쁨. 어떤 일을 해도 스스로 즐거울 수 있으면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다.